네, 지난 26일 코스피가 전일 2%대 급락을 딛고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2.28포인트 1% 이상 상승하면서 213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750.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시작에는 1% 이상 상승 출발을 나타냈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065억 원, 외국인이 60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 투자자가 1,641억 원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127억 원, 8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는 63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2%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0.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LG화학도 0.4%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은 1% 내외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섹터가 2.6%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이어서 운수창고, 전기전자가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은행주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건설업과 증권주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KMW가 5.9% 강세를 나타냈고요. 시젠도 역시 4%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등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4원 10전 떨어지면서 1,200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를 점검해보고요. 역시 뉴욕 증시 상황까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하락세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루 반등을 했다가도 또다시 폭락하고 지금 뭐 거품 붕괴론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지난주 주말에는 그 은행주들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예. 그쪽이 시장 예상에 좀 못 미쳤고 또 하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콧 많은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CNBC의 지난 6월 19일자 한 열흘 됐죠. 6월 19일자 기사인데 안소니 파우치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여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인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거겠죠. 미국인들이 지금 이 팬데믹 와중에 과학을 무시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불만스럽다. 상당히 좌절감을 느낄 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뒤에 사진에 또 CNBC는 또 사진 한 장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그 소속돼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에서만 잘못하면은 150만 내지 22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애초에 경고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과학을 무시하는 모습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오클라호마주 그 털사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유서를 펼쳤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마스크 낀 사람 거의 없다.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그러네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검사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흥행 실패 이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뉴스 가운데 이것도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 말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풀어제끼고 풀어져 있네요. 그 USA 모자는 지금 왼손에 구겨쥐고 자, 저 사진이 저 기자들이 항상 어디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는 기자들이 저 사진을 안 찍겠으면 저게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를 바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 저게 멘붕일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또 지난주는 한참 이 존 볼턴의 회고록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는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 또 창피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피트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인가요? 어쨌거나 중국 하면 부들부들 떠는 양반인데
이 폭스 뉴스하고의 인터뷰 과정에서 미중 무역 합의했더니만 it's over 이런 얘기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1월 15일 날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을 중국은 뉴욕으로 밀라노로 중국인들을 갖다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전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그때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죠. 바로 뭐 레리 커들로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아니야, 뭐 무역 합의 잘 지켜지고 있어라고 해서 무마는 됐습니다만 저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 아래 나왔던 나바로 입방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복선을 깔고 있다. 정 안 되면 그 어떤 나바로가 보여줬던 그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지 어떤 이슈화할 수 있는 중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런 얘기 IMF에서 내놓은 경제 전망. 자, 2달 전만 하더라도 2020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3%도 놀라운데 2달 만에 마이너스 4.9%. 1.9%포인트나 더 낮췄던 거. 이것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흐름 가운데 결국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이 작급의 사태의 어떤 압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오는 와중에 지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결국 4만 명도 넘어서는 거예요. 하루에. 미국 내에서만 4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뭐 토탈 250만 명을 누적 확진자가 늘고 있다 하는 건데 어디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중국 공식적인 베이징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그 숫자 기본적으로 다들 곱하기 못해도 100은 하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식이죠. 뭐 중국 관련해서는 유튜브 상에 온갖 흉흉한 뭐 우박 떨어지는 모습이나 뭐 토네이도나 할 것 없이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산샤댐 뭐 붕괴 우려까지도 있고 중국 관련해서는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만 우리 정통 언론에서는 뭐 그런 것 갖다가 아직까지는 보도하기가 힘든 그런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에 결국 거기에 있었죠. 저 뭡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결국 약세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불확실성 더불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 세 가지 변수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에서 또 구체적으로 개장 체크 포인트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이 코로나 재확산이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또 여기에 미국 상원에서 홍콩 자치법까지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고 또 연주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는 등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불안 요소들이 국내 증시에 오늘 영향을 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영향은 주겠죠. 네. 지금 동시효과 보면 마이너스 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패닉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 세컨 웨이브라고 해서 코로나19 사태의 추가적인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코로나19는요. 일어난 사태이고요. 네. 과거에 이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던 1918년, 19년의 증시 추세를 보시면 2차 웨이브가 늘어났었을 때 엄청나게 큰 폭의 사망자 수가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조정은 10%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익숙하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 예를 들어서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 또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저축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경기는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회복한다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장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으나 네. 과거에 3월 달에 있었던 대폭락장, 대세 하락장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면서 인버스 투자에 열을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국내 증시가 사실 지난주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 증시는 제가 돌려보는 모델상 글로벌 상대적인 매력도로 따지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익 증가율 감소폭 자체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대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당연히 알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또 바이오 업종, 또 그 이외에도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장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들 보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거나 더 중요시 될 수 있으니 이런 업종들이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관심을 두시고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 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조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정폭이 작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니까 관련해서 너무 빠르게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정이 일어나면 만약에 100을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오늘 20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이번 주 내에 매수를 100을 채운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판단이 듭니다. 네, 저가 분할 매수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대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211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43.94포인트 지금 예상 체결지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1%대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가 31만 7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로 거론됐던 언택트라든지 플랫폼 아니면 바이오주들이 시장 대비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는 1% 내외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3,600원입니다. 알테오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은 1%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1만 6,6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50이라든지 일부 마스크 관련주들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자회사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네트워크스 우선주 오늘 상한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일부 테마주들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 주셨던 세 가지 변수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미중 간의 갈등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다시피 이제 홍콩 자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보복 카드를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미중 간에 무슨 이렇게 서로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울 형편은 서로 못 된다고 봅니다. 예. 중국 입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정도의 상황이죠.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네네. 반전의 기회를 못 잡을 경우에는 기어이 이제 바깥에서 뭔가를 갖다가 희생양을 찾든지 또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경우 그때 가면은 이제 언제든지 터뜨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피트 나바로의 그 발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 미중 무역 관련한 이 이슈가 예. 이 끝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예. 시장이 은근히 두려워하는 이슈인 거는 분명합니다.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뭐 해프닝 지금으로서는 해프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피트 나바로 관련한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하나의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렇게 불만 붙이면 터질 수 있는 이렇게 밑에 좀 예. 많이 깔려 있어요. 그 화학적으로 휘발성 높은 그 물질들이 네. 조심해야 되는 이슈 같아요. 네. 그러게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 텍사스,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점 영업을 또 네. 금지를 했잖아요. 예. 그래요. 뭐 그런 한 가운데에 조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오늘하고 내일이 29, 30 아닙니까? 예. 6월 마지막인데 반기 말이에요. 예. 예, 반기 말이다 보니까 뉴욕 시황 가운데서는 그런 이른바 리밸런싱 이런 표현도 들립니다. 즉 기관들 가운데에는 반기 말을 앞두고 좀 던질 거는 던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윈도 드레싱이라도 할 수 있겠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조금 반기 말을 앞두고 레포 수요도 조금 늘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내일 하고 7월 초까지 이번 주에는 조금은 반기 말과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약간 노이즈 성격의 시장 흐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따가 뭐 또 개장초 흐름 보고 나서 차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고용 지표가 목요일 날 7월 4일 날이 이제 그 금요일이다 뭡니까?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예. 예. 7월 4일 토요일이다 보니까 독립기념일 갖다가 하루 대체 휴일 하루 쉰다고 금요일 날 쉬면서 7월 2일 날 나오게 됐죠. 예, 그래서 고용 지표가 목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이번 주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미국에서. 그나마 왜 5월 달에는 좀 고용 시장이 회복되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지금부터는 이제 지나간 지표, 지나간 자료보다도 예.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아까 살펴보셨던 이 팬데믹, 이른바 확진자 수 증가 예. 추이입니다. 예. 이게 잡히지 않는 한 조금 지금 이걸 갖다 세컨드 웨이브라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아니다. 아직도 1차 확산의 와중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마 진정한 2차 확산 여부는 이 북반구, 지금 이제 여름을 갖다가 지나고 있는 이 북반구가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 무렵에 그때 저게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네. 또 이게 또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 실업급여를 지원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7월 말에 종료가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 뭐 소비 활동 자체가 또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추가 600불 크죠. 예. 매주 기존에 받던 실업 수당에다가 600불씩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가까운 돈, 70만 원 넘는 돈이 그게 그렇다면 4주부터는 꽤나 됩니다. 예. 이게 어떤 작용했던 바는 큰데 이게 7월 말 조금 더 땡겨져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땡겨져서 끝날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 말하는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뭐 정치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봐서는 참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예. 그 다음에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해서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나 어떤 치료제를 썼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갖다가 당장 듣고 당장 기분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복용을 한다? 헤어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겠다는 것인데 그래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큽니다. 예. 그래서 7월 말쯤 가서 7월 하순 접어들어서 그 실업급여 추가로 주는 거 빠지고 9월쯤 가면 우리 이제 공매도 제한했던 것도 풀리게 되고 네. 이래저래 거기다가 살살 찬바람 불면서 2차 확산 여부
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그러니까요. 치료제가 예. 나와야 뭔가 해결이 될 것 치료제나 같은데. 백신 예. 소식이 나와야 합니다만 요거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믿는 구석은 이제 돈인데 유동성. 이른바 유동성인데 예, 그 유동성 중에 지금 정민앵커께서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 추가 실업 수당 이거 끊기는 거는 의외로 큽니다. 그렇죠, 지금 그 충격이 실업 크죠. 수당 받는 사람들 숫자 곱하기 그 돈 한번 해보세요. 예.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얘기고 뭐 우린들 재난지원금 뭐 계속 펑펑 퍼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뭐 2023년 같으면 앞으로도 3년 후인데 그때 가서 주식 양도소득세 뭐 그걸 갖다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고 그랬더니 뭐 우리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말이 많고 예. 그걸 갖다 설명하는 가운데 뭘 그렇게 정부 관계자는 이건 절대 증세가 목표가 아니다. 증세 안 하려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증세가 예, 목적이겠죠. 말단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하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제 또 하원에서 30일 날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예. 여기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이 부분은 컸습니다. 지금 한번 지난 주말 가운데 이 골드만삭스 주가 한번 보세요. 예. 골드만삭스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죠. 추세선을 갖다가 추세선을 물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연준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모든 은행들입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고 당분간 자사주 매입하지 마. 네. 그리고 배당도 2분기까지 줬던 거 그거 넘어가지 마. 그리고 실적 안 좋으면 배당 안 줄 수도 있어. 주지도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따져볼 건 많습니다만 은행주의 하락 추세 흐름은 조금 이렇게 우리 살짝 힘을 받던 우리 국내 은행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는 볼커를 완화한다고 해서 볼크를 올랐더니 완화한다고 반짝 예. 뛰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럼 지금 시장은 예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도 거품 붕괴론이 나오고 있고 또 국내에서 뭐 7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낙관론자들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 가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의미심장한 이 선골 반전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 있고요. 200일선을 갖다 계속 그 이후에 지난번 1800포인트 빠진 이후로는 200일선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 하고 이 3월 23일 이후에 추세선 물고 내려온 거 이런 모습 뭐 S&P 500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그 그래요.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29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후반 들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품 붕괴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 가지 주요 변수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입니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경제 봉쇄 조치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봉쇄 조치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불확실성,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서는 일부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미중 간의 갈등 우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과연 7월을 앞두고 또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겠죠. 일단 장중에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다소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05선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8% 떨어지고 있네요. 743.8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52,500원이고요. 네이버 2%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2% 상승을 나타내면서 3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바이오주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시장 대비 견조하게 오름세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세 11만 4,9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다시피 1% 상승입니다. 이 가운데 HLB가 1% 떨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시젠도 내림세입니다. 다만 시젠 약보합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라든지 엔터주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이즈엔터테인먼트 주가도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지난 금요일 4% 상승이었고요. 오늘도 5% 강세입니다. 블랙핑크 지금 앨범 발매 소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 음봉이긴 합니다만 상승세입니다. 오공과 웰크로 모나리자가 2%에서 1% 상승세.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지금 마스크 관련주로 일부 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음봉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차익 실현 물량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폭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 4%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44억 원, 16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쪽에서는 3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각각 78억 원, 2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달러원 환율입니다. 최근에 1,2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라갑니다. 4원 40전 상승한 1,20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달러 외환시장 예. 지금 크게 어떤 방향성이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만 하더라도 네. 100 위에서 이제 놀던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습니다만 예. 97, 98 그 근방에서의 흐름이고요. 유로화가 그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주춤하면서 달러의 약세도 그거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외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많습니다. 달러 약세에 도도한 달러 약세를 갖다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데 예. 반면 꼭 그런 전망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HSBC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환 시장은 지금 딱히 뭔가를 갖다가 얘기하기 힘든 국면입니다. 우리 환율도 1,200원 중심의 등락이에요. 그래서 1,200원 밑으로 금방 조금 발을 담그면은 여지없이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1,220, 30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에 유가가 조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유가도 오를 만큼 오는 와중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외신에서 막 자꾸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체사피크의 파산 신청 소식은 참 예. 놀랍습니다. 셰일 혁명을 갖다가 주도해온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렇게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물을 확 뿌려서 이렇게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추출하는 그 기법도 선도적으로 해왔던 그리고 한때 굉장히 공격적인 M&A 통해서 또 유전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전을 갖다가
개발했던 그 회사 체사피크, 뭐 쉐일 오일 업계의 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던 여기가 지금 이제 텍사스주에 파산 신청을 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뭐 크고 작은 관련 업체들의 뭐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예상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들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지금 이제 유가도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차원에서 또 뭐 감산 내지는 수요 증가 기대 이런 걸로 이제 네. 거의 뭐 한 18불대에서 마이너스 같은 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그게 뭐 45불 이렇게까지 브렌트유 기준으로 왔고 WTI도 40불 근처 왔다가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렇게 유가도 뭐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든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 중순까지의 어떤 공포에 휩싸였던 여러 가지 주가를 비롯한 유가의 급락, 그것이 또 어떤 급격한 V자 반등,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은 대충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한 6월 초 정도에 마무리된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그렇게 호흡이 가쁜 급격한 시장 흐름을 갖다가 계속 기대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방 배팅을 하더라도 지난 3월처럼 박살이 날 거야 하는 그런 시장은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올라오던 모습, 그 모습을 봤던 4월, 5월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뭐 현실을 갖다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는, 그리고 따져볼수록 깜깜하니 이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는 돈의 힘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2100선은 다행히 좀 하단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장 흐름 상단 하단 얼마까지 보시나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요? 예. 예. 코스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일단은 한번 꺾였으니까 예. 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피보나치로 한번 끄어보는 거예요. 지난번 다우지수가 1800포인트 빠졌던 그 다음날 우리가 훅 밀렸습니다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이 지난 3월 19일 이후 상승폭의 최소한의 기술적 어떤 지지 구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럼 짚어지는 구간이 그거예요. 러플리 2032.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2100이 지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더 밀린다면 한 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는 지난번에 봤던 레벨이니까 그거보다 더 밀린다면 한 1920? 뭐 이 정도까지 그래봐야 38.2%고 만약 절반을 되돌리는 깊은 조정으로 간다면 뭐 1820, 1830이 짚어지는 그런 지수대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약간 지난번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밀리는 양상인데 이 기술적 지표들 보시죠. 이 거래량 막대기를 보신다면은 지난 팬데믹 장세에서 얼마나 많은 손바뀜과 또 개인들의 참여가 많았던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조금 시장이 무겁다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우 1800포인트 빠졌을 때에 그때 봤던 저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후 추가 조정은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좀 오늘 보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제 SK네트워크스 우선주가 있고 최근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 우선주, 뭐 삼성전자 우선주들 급등세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예. 예. 이 부분 원래 우선주가 급등하면은 시장 체력이 좀 저하됐다라는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일수록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우선주까지 출렁거린 거 보니까 이제 돌만큼 돌았구나. 네네. 뭐 건드려 볼 만한 건 다 건드려 봤구나.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주가 일간 차트 흐름입니다. 이렇게 짝짝짝 점상 하면서 훅 가다가 밀렸죠. 96만 원에서 96만인가요, 8만인가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반토막 났습니다. 정민앵커 저 차트 보시면서 어떻게 사고 싶으세요? 무섭죠. 무섭죠? 예. 저 아마 어떻게 사요? 저렇게 야, 너 팔아. 내가 상한가에 살게. 딱
내가 또 내놓을게. 다음 날 가서 내가 또 상한가에 팔 테니까 너가 사.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했던 세력들은 뭘 노리겠습니까? 저 꼭대기에서는 못 팔더라도 지금 저 절반에서만 야 이렇게 90몇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다 가면은 전고점은 못 가도 여기서 또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1, 20%는 더 오를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는 정민 앵커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겁나서 못하게 하는 정민 앵커보다 용감한 사람들은 야 요거 한 번은 더 매겨주고 뭐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노리고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작전 아니겠어요? 이 주식이 뭐가 있다고? 이 회사에 뭐가 있다고? 이랬겠냐 말입니다. 근데 SK네트워크스 우선주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 자회사 네. SK바이오팜 상장 앞두고 좀 물량이 몰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우선주다 보니까는 유통 물량도 얼마 없기도 하고요. 그냥 바이오팜으로 많이 드세요. 그냥 뭐 또 SK 우선주까지 바이오팜 그냥 많이 드시고 예, 기회 줬을 때 바이오팜 상장할 때까지는 우리 바이오주가 빠지나요? 그 스토리가 남아 있는데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 저런 주식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서 저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거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주가 차트입니다. 네. 예, 그냥 한번 보고 웃으시면 되는 그런 우선주 흐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 전망 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1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었죠.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은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 넘게 하락세입니다. LG와 KB금융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만 오늘은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G이노텍,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 SDI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오늘 일제히 약세고요. 특히 LG이노텍과 포스코가 2%에서 3% 하락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도 1% 약세입니다. 코스닥 쪽, 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 LG U+인데요. 오늘 1% 내외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오늘 주가는 2% 조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밖에 기관 맥쿼리 인프라, SK텔레콤, KB금융, 일진머티리얼즈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SK텔레콤도 1% 약세고요. KB금융도 역시 외국인 기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3% 약세,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기아차도 2%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1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여전히 1%대 하락세로 2103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0.7% 하락입니다. 745.11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29일 월요일 개장상 전해드렸습니다.